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9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시험장에 가셔서는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는 게 좋아요. 패널대로 옮기거나 지웠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 설정 다시 초기화를 시켜줄 거고요. 왼쪽에는 도구 상자가 보입니다. 도구 상자도 역시 보고 싶은 대로 설정을 바꾸실 수 있는데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누르면 한 줄짜리로, 다시 누르면 두 줄짜리로 보기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거 말고 내가 하나하나 수정하고 싶다 할 때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서브 메뉴가 있는데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대화창은 다 똑같이 뜰 거고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눈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지만 문제풀이하는 동안에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선택을 해놨고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은 상태에서 다시 작업창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 해지 탭이라고 하는 옵션은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꼭 그런 의미가 아닐지라도 저의 경우에는 창문을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할 오브젝트들을 이리저리 끌어서 옮기는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항상 V체크를 해제시켜 놓고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커서의 모양도 직관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노멀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러쉬 크기가 이렇게 큰지 조그만지를 보시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프리 사이즈로 되어 있을 때는 위치감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 크기가 얼마만큼 큰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도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캡슐락이 켜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캡슐락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문제지에서 이렇게 출력 형태를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눈금자에 단위가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픽셀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맞춰주는 게 좋겠죠. 글꼴의 경우에는 크기가 포인트 단위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친구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이렇게 선들을 쭉쭉 뽑을 적에 배경 그림하고 대비가 되면 좋겠죠. 컬러 값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하는 부메뉴 보시게 되면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가 보일 거예요. 아무래도 영문판이다 보니까 글꼴에 대해서 한글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게 되면 한글은 한글로, 영문은 영문으로 글꼴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하시면 문제풀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400에 500짜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번호를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 폭은 4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기본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것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결과물처럼 비슷하게 보려면 눈금자가 보이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눈금자 룰러스를 켜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눈금자를 켜둘게요. 저는 화면에 꽉 차라고 핸드 툴 더블 클릭해서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1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지 들어있으니까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고요. 보는 방식을 큰 아이콘 미리 보기 형태로 보게 되면
그림을 선택할 때 헷갈리지 않겠죠? 1급의 1번 열기. 사이즈가 우리 거 400짜리 만들어 놓은 것보단 좀 커 보이네요.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안전하겠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500 거의 비슷하군요. 오케이. 저는 창을 따로 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창문을 혹시 넓게 쓰시는 분들, 이렇게 꽉 채워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요 친구들을 태평식으로 왔다 갔다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한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몽땅 다 선택할 때다 컨트롤 A,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내가 만든 종이에다가 컨트롤 V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셔도 괜찮아요. 결과물만 같으면 됩니다.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이 친구는 1급에 1번에서 가져왔다 라고 이름을 바꿔놓는 걸 권하고요.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나중에 레이어가 쌓이고 쌓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꿔주시기를 권합니다. 필터를 주세요. 텍스처라이저라고 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텍스처라이저는 텍스처 그룹에 있을 겁니다. 제일 끝자락에 텍스처라이저. 두 번째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도토리 모양을 그려줘야 되는군요. 요걸 얘기하는 것 같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셔도 되겠네요. 똑같은 친구니까요. 어느 정도에다가 그릴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요 정도라고 뽑아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배경 그림이 안 보이도록 눈을 감겨놓도록 하죠. 높이는 대략 150 언저리 여길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바닥도 400 요쯤 넘어가지 않게 요 안에서 도토리를 그려줄 테다 라고 가늠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펜 도구를 이용해서 그릴 건데요. 펜 툴로 그리실 적에 상단의 옵션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패스라고 하는 아이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패스보다는 쉐이프라고 선택을 해서 눈에 보이는 색깔로 씌워준 형태로 작업을 할 겁니다. 클릭하게 되면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 확인되시죠?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렇게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이미 만들어 놓은 아이들은 수정도 가능합니다. 대강 만들어서 나중에 수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아요. 펜 도구 근처에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패스 셀렉션은 전체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친구이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건 일부분의 선, 요 친구만이라고 따로따로 움직이실 수 있을 거예요. 직선으로 만든 친구는 곡선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데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점을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이 만들어질 거고요. 곡선으로 만들어뒀던 아이들을 다시 쿡쿡 찍으시면 직선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모양을 다듬어서 완성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도토리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펜 툴 이용해서 대충의 윤곽만 따겠습니다. 클릭. 이 정도 느낌이려나요? 거기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되고요. 뾰족한 친구를 곡선화 시켜줄 수 있다.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컨버트 포인트.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곡선화 되는 거 보이시죠? 많이 당기면 많이 완만해지고요. 조금만 당기면 살짝 완만해지고요. 클릭해서 만약에 선이 이렇게 꼬인다 싶으시면 반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만들어진 친구의 다시 아래쪽에 도토리 몸통도 똑같은 방식으로 클릭해서 대강 만들어주세요. 클릭. 위치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씩 수정 가능하시고요. 곡선화 시켜주려면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시면 되죠.
대강의 모양을 만들어줬는데요.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됐군요. 그럴 때는 같이 선택하셔서 합체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랑 컨트롤, 저 친구. 둘 다 파란불 들어오면 비어있는 공간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머지, 쉐이프 한 덩어리로 합쳐진 거 확인이 되시죠? 이 친구는 작은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복사할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면 쌍둥이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크기를 조절할 때 원래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변경하겠다라고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될 건데요. 이 아이를 들어서 옮기시게 되면 방향 조절 가능합니다. 크기 조절할 때 비율 깨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고 예쁘게 줄어들 거예요. 엔터 쳐서 마무리. 두 아이를 동시에 선택할게요. 얘랑 컨트롤, 쟤랑 오른쪽 버튼 눌러서 머지, 쉐이프 한 덩어리로 합체가 됐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토리는 패스를 저장하세요 라고 세이브 패스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 옆에 보시면 패스 패널이 보일 거고요. 이미 이렇게 패스가 인식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따로 하나 더 저장해라 라고 했으니 이 친구의 빈 공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세이브 패스라고 대화창이 뜹니다.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도토리 모양.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있고 새로운 친구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이 친구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다른 작업들을 할 때 자꾸 간섭을 하게 돼요.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꼭 해제시켜 주시고 다시 레이어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동글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해주세요. 방금 만든 도토리 모양과 1급의 2번을 엮어서 가려주는 작업을 마스크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도토리만큼만 가려주는 걸 원하나 봐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1급의 2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1급의 2번 열기. 이 친구는 어차피 도토리에 가려질 거니까 대충 그냥 이동해서 데리고 올 거고요. 1급의 2번 데리고 왔다 라고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는 기능은 아래쪽에 칼날이 있다. 요 도토리 모양이 칼이다고 생각하시면 그 위쪽에 1급의 2번 그림을 얹으셔서 그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잘라져라 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만 잘라서 비춰줍니다. 크기는 나중에라도 수정이 다 가능하니까요. 일단 여기 넣어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해 줬습니다. 스트로크 선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선은 보아하니 이 도토리 주변에 선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 도토리 모양이라고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FX라고 레이어에 스타일을 줄 수 있는 단추가 있어요.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두께값 3픽셀은 불만이 없는데요. 색깔이 단색으로 되어 있네요.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다 라고 하셔야 색상 값을 2개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색상은 지금 검정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 색깔 싫습니다 라고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뜨면서 색깔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은 색상값만 바꿔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색상값을 더블 클릭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방향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 나오세요. 위쪽이 하늘색, 아래쪽이 주황색인데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그림자까지 같이 주고 올게요. 이너 섀도우. 오케이. 1급에 3번 불러와서 레이어 스타일 주세요 라고 했네요. 파일을 다시 한번 오픈할게요. 1급에 3번 열기. 버섯만 잘 챙겨 오시면 되겠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빠르게 데리고 올 텐데요. 브러쉬의 크기가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고 있죠?
그 브러쉬의 크기를 커져라, 작아져라 조절할 때도 단축키를 쓰시면 좋은데요.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 문제에서는 글씨들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요 이미지들은 저작권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로 글씨를 넣어 놓은 건데요. 무시하고 작업할게요. 분명히 버섯을 데리고 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버섯은 레이어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같이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져서 도토리만큼만 보이고 있죠. 얘는 도토리만큼 잘라서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제일 위쪽으로 옮기시되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너는 클리핑 마스크 아니야 라고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게 되면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 나옵니다. 크기 조절할게요. 컨트롤 T 누르시면 조절점 생기고요. 비율 깨지면 안 이쁘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 엔터 쳐서 마무리할게요.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 울록볼록한 효과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FX 누르셔서 베벨 앤 엠보스 찾아주세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들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 값이 막 조절이 되어 있어서 모양이 많이 다르다 싶으시면 아래쪽에 리셋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쉐이프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누르셔서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세요. 쉐이프 색깔을 넣으세요. 필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짝대기 모양은 찾도록 하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쿵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쫙 펼쳐져서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를 누르세요. 거기에서 숨어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올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안 보였던 아이들도 다 보이게 될 거예요. 단풍잎을 찾아서 더블 클릭, 여기다가 그릴 겁니다. 클릭 드래그, 드래그해서 그릴 때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마우스부터 놓으시고요. 쉬프트는 나중에 놓으시면 되겠죠? 단풍잎의 색깔 두 가지 지시가 되어 있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두 개라서 그렇군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단풍잎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값을 주실 수 있어요. 바로 뜨죠.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하나를 잘 만드셔서 복사해서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죠? 레이어 복제할 때 컨트롤 J 쌍둥이가 생긴 거 확인됐습니다.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하실 수 있고요. 위치도 드래그해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커스텀 쉐입에서 나뭇잎도 찾을게요. 나머지 글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으시고 여기다가 쓸 거다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껌뻑껌뻑하죠. 글꼴 크기, 색상들 미리 맞추셔도 되고 일단 쓰고 나중에 맞춰도 됩니다. 색상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값을 이렇게 단추 정확하게 눌러서 바꿔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레이어 스타일을 몽땅 적용했는데 이렇게 볼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특별히 지시가 없을지라도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 글자 도구를 들고 계시면 위쪽에 글자에 대한 옵션 뜨지요? 거기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웹텍스트라고 꾸겨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모양을 비슷한 아이 찾아주시면 돼요.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으로 배가 볼록한 아크 로워. 얼마만큼 배가 볼록할 건지는 밴드 값을 이용해서 조절해 주세요. 배치가 끝났으면 저장을 하시면 될 텐데 저장할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400에 500짜리 커다란 아이는 JPG, 40에 50, 10분의 1로 줄인 건 PSD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지금은 커다란 상태니까 400에 500짜리 JPEG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만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들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뷰 메뉴에서 가이드 중에서 지워주세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쓸데없는 선들은 지워질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에 이름 주고 왔던 거 불만 없는데 포맷이 PSD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JPG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저장. 퀄리티는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하셔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아이가 끝났고요. 두 번째 PSD로 저장하려면 이미지의 크기가 작아야 되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세이브 PSD로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 똑같습니다.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 뉴, 파일의 이름, 단위 픽셀 단위인지 확인, 폭은 400이고요. 높이가 500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눈금자 보이도록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줄 거고요. 화면에 꽉 차라고 저는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키우도록 할 겁니다. 1급에 4번을 갖고 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했네요. 2번부터는 가지고 올 때 파일을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있는 파일에서 오픈하셔도 되겠지만 저처럼 창을 따로따로 쓰시는 분들은 분명히 빈틈이 있을 거예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도 바로 이미지는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폴더에서 1급의 4번 사이즈를 맞춰 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를 맞춰 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눌러주시게 되면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좀 남습니다.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모자라죠? 모자라지 않도록 낙낙하게 갖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일 거고요. 컬아웃 찾으시면 되겠네요. 아티스틱에서부터 찬찬히 ABCD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 불러와라. 보라색과 녹색으로 바꿔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5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도토리를 잘 따오시고요.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잘 선택하십시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뷰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합니다. 방향을 아무리 돌려도 이 친구처럼 반대 방향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럴 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발라당 뒤집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좌우로 반전시켜 주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졌네요. 사이즈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하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을 바꾸고자 하는 범위만 따로 뭐만큼이라고 잡아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녹색 계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거기서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쭉쭉 왔다 갔다 해보시고요. 적당한 색깔 정해졌으면 오케이 하셔서 마무리. 선택은 더 이상 번쩍거릴 필요가 없죠.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면 번쩍임이 사라집니다. 지금과 같이 이미지에 있는 어저스트먼트에서 휴 세처레이션 선택하시게 되면 원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번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도토리 선택을 하시고, 도토리를 따로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에 동그라미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 보이시죠? 얘가 조정 레이어예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도 휴 세처레이션이 똑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프로퍼티 속성이 뜨면서 여기에 대해서 색깔값 바꿔주실 수 있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활용하면 좋은 건 이렇게 따로 레이어가 뜨기 때문에 비저블을 꺼주시게 되면 원본의 색깔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편리한 기능이죠. 시험 볼 때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본의 바로 색깔을 바꾸셔도 되고 레이어를 만들면서 따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1급의 5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다라고 했으니 1급의 5번 레이어 정확하게 선택하시고 FX에 드랍 섀도우 1급의 6번도 갖고 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1급의 6번도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줘야 되니까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 쉬프트 눌러가면서 하시고요. 완전히 반대로 좌우 반전시킬 때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그라디언트 적용하실 때는 꼭 방향을 확인을 해 보세요. 결과물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흰색과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래쪽과 위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꼭 앵글 값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는 했는데 꾸깃한 거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럴 때는 웹텍스트에서 알아서 찾아주셔야 합니다. 아크와 아치는 느낌이 약간 달라요. 양쪽 끝자락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휘어지는 친구는 아치인 거죠. 어느 정도 휘어질지는 밴드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작이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색깔값 바꿔주는 친구, 이 친구는 도토리 그림, 그 친구랑 가까이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커다란 아이는 JPEG, 10분의 1로 줄인 건 PSD. 지금은 커다란 상태니까 파일을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JPEG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큰 이미지는 끝났으니 10분의 1로 줄여볼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OK 해주시게 되면 사이즈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 이름, 마음에 드는데 포맷도 PSD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죠. 저장.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네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윕스 폭은 600입니다. 하이트 높이는 400이에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확인해 주실 것. 오케이. 눈금자에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라고 했었죠?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R. 세 번째 문제에서는 배경의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군요. 물감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옅은 노란색이로군요. 가득 채울게요. 에디트 가시게 되면 채워주겠습니다. 필,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오케이. 1급의 7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클릭 1급의 7번 열기. 사이즈를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도 600 언저리인데요. 높이를 400이라고 바꾸면 폭도 좁아지죠? 작지 않게 데리고 오시는 게 좋아요. 600이라고 한쪽을 맞춰 오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대략의 위치를 맞춰줄게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클릭해서 1급의 7번에서 갖고 온 겁니다. 라고 바꿔줄 거고요. 블렌드 모드가 지시가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있는 노란과 섞어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노말이라고 해서 현재는 아무것도 섞지 않았죠. 콩 찍으시고요. 멀티플라이라고 어둡게 섞어주겠습니다. 약간 어두워진 게 보이나요? 그런데 거기에 오퍼시트, 불투명도도 좋네요. 오퍼시티 값 현재 100%로 되어 있는 거 값을 60으로 낮춰주도록 할까요? 1급에 8번 불러올게요. 사이즈 맞추겠습니다. 600으로 했더니 하이트, 높이가 좀 모자라네요. 높이를 400으로 했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남는 건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요. 모자라지 않게 갖고 오실 것.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방향이 뒤집어져 있군요.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 반전시키는 거예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필터를 주세요. 워터, 페이퍼.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있죠. ABC 순서대로 찾으십시오.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을 거고요. 스케치 그룹에 워터, 페이퍼 있습니다. 더불어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을 흐릿하게 지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마스크를 씌우는 기능이죠. 레이어 마스크 눌렀더니 하얀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하얀색 마스크는 내 그림을 하나도 지우지 못해요.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내 그림이 지워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부드럽게 경계졌으니까 그라디언트로 처리하도록 하죠. 그라디언트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위쪽에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되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건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 검정과 흰색으로 대비가 되는 건데, 혹시라도 검정과 흰색이 아니고 다른 색깔이라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가세요. 거기에 분명히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이 있을 겁니다. 선택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하얀색이 보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요 다리 부분은 보이니까 흰색이라고, 반대쪽은 안 보이게 날려줄 거니까 여기를 검은색으로 칠해주시면 될 거예요.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드래그 오른쪽으로 끌어 당길게요. 쭉 드래그해서 안 보이도록 가려줬습니다.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팻말에 가려져서 보이고 있어요. 일정 부분 잘라서 가려주는 거 역시 마스크인데요. 잘라서 가려주는 건 클리핑 마스크죠. 클리핑 마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가려질 거니까 이 친구를 지도만 잘라올 필요는 없겠어요. 이동 도구 눌러서 그대로 가져다 놓을 거고요. 방향이 이렇게 좀 뒤집어져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방향만 좀 뒤집어 놓도록 할까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방향을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1급의 10번을 불러와서 표지판 모양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배경 색깔이 단조로우니까 그럴 때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이용하시는 게 빠를 거예요. 뒤에 배경 색깔 쿵 찍으시면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고요. 선택된 거 셀렉트를 뒤집어 줄 거예요. 인버스. 크기를 좀 조절할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해 주세요. 여기도 뒤집어져 있군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표지판의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잘려 보이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표지판만큼만 잘리워서 보이는군요. 그만큼만 따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직접 그리겠습니다.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나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그 두 개의 표지판만 따로 복사가 됐습니다. 얘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할 거니까 클리핑이라고 이름을 임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요만큼 1급의 9번 지도가 잘리워야 되는 거죠. 잘리우는 그림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1급의 9번 올라와라 라고 옮겨줄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져라 이압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그만큼만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나요? 크기가 좀 큰 것 같죠?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1급의 9번에 대해서는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윈드라고 하는 친구를 찾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에서 대체로 문제가 나오는데 윈드는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예요. 갤러리 안에 안 들어있으니까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필터들입니다. 여기에서 찾으십시오. 스타일라이즈에 윈드라고 하는 아이가 숨어 있었군요. 더불어서 이너 섀도우 내부에 그림자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1급의 9번은 실제로는 이렇게 커다란 이미지였죠. 거기에다가 내부 그림자를 줘도 하나도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지판 모양으로 그림자가 졌으니까요.
잘라주는 요 클리핑 표지판 이 친구에다가 내부 그림자를 주면 되겠습니다. FX의 이너 섀도우. 이렇게 안쪽으로 그림자 짓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1급의 10번에 대해서도 레이어 스타일 지정이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레이어 잘 가리키시고요. 스타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터 글로우와 드롭시도 두 가지 한꺼번에 같이 줬군요. 오케이. 클리핑 마스크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아이를 선택해야 그 위쪽으로 개체들이 올라갑니다. 1급의 11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실 때에 쉬프트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1급의 11번에서 색상을 보정할 건데요.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건 가방을 의미하는 것 같죠? 이만큼이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시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초록색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우리 거보다 굉장히 색깔이 선명해 보이는데요. 그럴 때는 강제로 컬러라이즈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녹색 부분을 이렇게 세처레이션 높여서 강제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선택 해제 컨트롤 D. 1급의 11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도 있네요. 스트로크 갈 건데 그 스트로크는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색깔과 투명도로 조절을 했네요. 우선 1급의 11번 스트로크 효과 줄 거다 라고. 색깔이 단색이 아니라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다. 그라디언트에 대한 색깔 지정을 하실 수가 있었죠.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예요. 문제에서는 색깔 1개, 투명도 1개를 줬으니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두 친구만 손질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색깔 정해주시고요. 두 번째 투명도 얘를 1라고 하시게 되면 오퍼시티 100%로 진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0이라고 값을 바꿔주시게 되면 뒤쪽이 그대로 비쳐 보인다 라고 확인이 되네요. 선에 대한 두께값 스트로크 3픽셀 맞죠? 방향을 좀 확인해 볼까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주황색 선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선이 안 보이죠? 방향도 그대로 맞습니다. 오케이. 도형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커스텀 쉐입에서 찾도록 하죠. 위쪽에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쉐이프, 색깔을 넣을 거예요. 필,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만들 때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썸네일, 오퍼시티라고 지정되어 있는 건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을 조절하셔야 해요. 60%. 사람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건 개체가 두 개다라는 거니까 잘 찾으세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컨트롤 J 복사할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뒤집어 주겠습니다. 플립 호리젠탈 색상 값도 맞춰 줄게요.
도형을 다 얹었으면 글씨를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to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글씨를 쓰도록 하죠. 글자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줄 적에 색깔을 3가지로 넣어달라 라고 했네요. 기본적으로 색깔 2가지만 들어있을 경우 이쯤에는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단추 하나 더 추가하시고 색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가 2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친구가 큰 건지 작은 건지는 따로 구분을 하십시오. 글자들에 대한 입력도 다 끝났고요. 레이어의 순서들 틀어진 게 없는지, 효과는 빠진 게 없는지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 커다란 아이는 JPG, 조그맣게 줄인 아이는 PSD.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에 세이브.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만큼 줄여주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하도록 하죠. 경로와 이름, 포맷까지 다 확인하셨으면 저장해서 마무리.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이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단위, 픽셀 단위, 폭을 600, 높이, 하이트는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OK. 컨트롤 R 눌러서 눈동자 켜놓도록 할 거고요. 배경의 색깔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감을 짜도록 할게요. 핑크색이로군요. 가득 채울게요. 에디트에서 채워줄란다. 필, 포어, 그라운드, OK. 패턴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발바닥 모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2가지 색깔의 발바닥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자를 하나 가져가시면 이렇게 쭉쭉 그어서 첫 번째 발바닥과 2번째 발바닥이 이렇게 간격 보이시죠?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얀 발바닥 그리고 2번째 다시 시작한 하얀 발바닥 간격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이름까진 줄 필요 없고요. 50에 50이라고. 뒤쪽은 배경이 없어야 요 모자 뒤쪽에 발바닥만 남게 되니까 백그라운드는 화이트가 아니라 트랜스퍼런트 투명종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발바닥 그리기엔 너무 좁으니까 이 친구는
손바닥 더블 클릭하셔서 창을 꽉 채울 거고요. 커스텀 쉐입에서 발 모양을 찾아주세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쉬프트 눌러주면 비율 깨지지 않아요. 색상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지정하도록 하죠. 반대쪽 발바닥 두 개 다 배치를 하셨으면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디파인 패턴 정의하시면 됩니다. 발바닥 모양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죠. 더 이상은 필요가 없으니까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미지를 얹겠습니다. 1급에 12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12번 불러올게요. 여기.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올까요? 이미지, 사이즈. 1급의 12번에 대해서는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핑크색 배경과 섞어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에 보시게 되면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걸 블렌드 모드 중에서 하드, 라이트, 핑크색이 섞이는 거 확인되시죠? 거기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일부분을 가려주세요. 방향은 대각선 방향입니다. 이미지가 산이 이렇게 봉우리진 거는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1급에 12번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방향을 반대로 바꿔줬고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성을 걷는 사람들은 보이고 있고요. 반대쪽은 안 보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네모의 구멍 빵 뚫린 레이어 마스크.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그림 하나도 가려지지 않죠? 그라디언트 이용해서 까맣게 가려줄 겁니다.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는 그라디언트네요. 그렇다면 안 보이는 거 이쪽이 안 보인다 라고 해서 대각선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여러 번 드래그 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세요. 1급의 13번도 이미지 좀 크기를 맞춰 놓도록 하죠. 13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드라이 브러쉬가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아티스틱부터 찾을게요. 드라이 브러쉬 여기 있군요. 여기서도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는데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린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이면 왼쪽과 오른쪽 이쪽 방향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건 오른쪽이 보이고 있죠. 여기가 흰색. 반대쪽이 안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가 검정색.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셔서 안 보이는 검정색부터 시작하니까 저는 왼쪽에서부터 쭉 드래그 하겠습니다. 1급의 14번.
이미지 배치는 다 끝났고요. 쉐입들을 얹어주면 되겠는데요. 쉐입들 중에서 펜툴로 그려줘야 되는 친구가 있군요. 펜독으로 그려주는 친구는 색깔이 3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모자의 끈 부분과 모자의 챙 부분과 모자의 캡 부분 요거 따로따로 레이어를 구성해 줘야 되겠네요. 이미지들을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펜툴로 그릴 때에 좀 헷갈리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펜도구 이용해서 그릴 범위, 가이드라인으로 범위를 정하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선이 딸려 나오면 대략 한 200, 150 사이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겠다 라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00 넘어가지 않겠다. 대략의 위치를 잡아줬으면 이 안에다가 모자 부분을 그려주겠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펜도구를 들어줄 거고요. 색깔은 대비가 되는 색상으로 바꾸겠습니다. 모자의 중심이 되는 캡부터 클릭해서 쭉쭉쭉 그려줄게요.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그리긴 힘드니까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그려준 다음에 한꺼번에 기울여 주시면 되겠네요.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일부분 수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곡선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해서 바꿔주실 수 있겠죠. 대략 한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갈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감 맞춰주시고요. 모자의 끈 부분도 그려줄까요? 클릭 클릭 클릭. 펜트를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컨버트 포인트 이용해서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화 될 거예요. 끈의 경우에는 양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할까요? 덩어리 선택할 때는 패스 셀렉션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한꺼번에 선택이 됐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단추 나와요.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그 친구는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T,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위쪽에 있는 모자의 캡 부분도 펜툴로 따겠습니다. 안쪽에 구멍이 이렇게 빵빵 뚫려 있네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동글라미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될 텐데요. 위쪽에 있는 옵션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빼주겠다라고 하는 서브트랙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십시오. 클릭 드래그 해서 뺄게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고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게 되면 더하기 쫓아다니죠. 질질질 끌어서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하나짜리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얘랑 컨트롤 쟤랑 합체해 주세요. 오른쪽 버튼 머지 쉐이프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선택된 거 확인이 됩니다. 모자에 대해서 패턴으로 씌워줘야 되니까 패턴으로 씌울 한 친구가 더 필요하네요. 컨트롤 J. 얘는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패턴이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패턴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단색깔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 채우겠다라고
펜툴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펜독으로 돌아가 볼까요? 레이어 만들면서 작업했고요. 쉐이프, 필이라고 색깔로 채워져 있는 상태죠. 그거를 패턴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패턴 정의했던 발바닥 적용할 수 있겠죠. 이 모든 4개의 레이어 한꺼번에 같이 선택하셔서 컨트롤 T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방향을 같이 바꿀 수가 있네요. 펜툴로 만든 친구는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모자의 챙 부분이나 끈 부분의 경우에도 드랍 섀도우가 필요한데요. 복사해서 써먹으면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네요. 드랍 섀도우라고 한 친구를 Alt 누른 채로 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되죠. Alt 누르고 질질 끌어서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똑같은 기능 복사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 다 눈을 뜰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나머지 도형들 넣도록 하죠. 배너 도형의 경우에도 똑같은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요. 복사해서 쓰시면 편리하겠네요.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쌍둥이 화살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붙여 넣을 거고요. 드래그해서 붙여 넣을 겁니다. 색깔은 가운데 있는 친구는 보라색으로 색상이 바뀌어 있죠. 스트로크의 색상 바꿔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글자 만들어서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도 들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을 거고요. 글자의 크기가 2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큰 거, 작은 거 구분하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그라디언트 색상이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색상이 기본적으로 2가지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쯤에다가 색깔 넣을 테다라고 클릭하셔서 물감 단추 3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색깔 지정하십시오.
글자까지 입력이 다 끝났고요. 개체들의 위치라든지 순서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봐 주세요. 정리가 다 됐으면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을 하죠. 하나는 JPG 커다란 이미지이고요. 또 하나는 PSD 조그만 이미지예요. 일단 커다란 상태에서 가이드라인 뽑았던 것들 깔끔하게 정리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지워줄 거고요. 쓸데없는 거 더 이상은 없죠. 파일을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이 JPG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미지 사이즈 줄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다시 한번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이번엔 포맷도 PSD가 맞으니까 그대로 저장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2023년 9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로 그리는 작업에 대해서 난이도 조정이 있나 봅니다. 지난달보다는 훨씬 많이 쉬워졌는데요. 또 다음 달은 어떨지 모르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다음 달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